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제동에 걸리면서 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이 지역구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게 오늘 찬성 주민들이 항의하면서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성산읍 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게 언성을 높이며 항의합니다. 위성곤 의원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주민들이 가로막으면서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위성곤 의원에게 물병을 던졌고 몸싸움 끝에 위 의원의 옷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얘기 좀 들어보자고. 오늘 드릴 말씀 없어요. 소동이 벌어진 것은 제2공항 찬성단체와 위성곤 의원의 간담회. 성산읍이 지역구인 민주당 고용호 도의원이 위성곤 국회의원으로부터 성산에는 제2공항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위성곤 의원은 고용호 도의원이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흥분한 주민들이 발언의 진위 여부를 밝히라며 요구한 것입니다. 그거 옷에 뭐 묻은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 성산은 제2공항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정말 사실인지. 오늘도 얘기를 듣고자 왔습니다. 오늘도 요청해서 오늘도 피해서 안 올 수 있습니다. 와서 얘기 듣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성산읍 주민들은 정석 비행장을 대안으로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게도 항의하면서 물리적인 충돌을 빚어 기자회견이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도민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를 열어 제3차 국제자유도시 계획 종합계획안의 트램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분석하고 중산간 순환도로 환경 파괴 우려를 반영하며 지하수 오염 방지 방안을 마련하라는 등의 부대 의견을 달아 통과시켰습니다. 제주도는 부대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JDC가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납부한 세금 환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DC는 지난 2019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인허가 처분 무효 판결로 세금 부과도 효력을 잃어 제주도, 서귀포시 등과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환급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JDC는 인허가 과정에서 130억 원 상당을 세금으로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환급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 8시부터 만 18세에서 49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자율 접종도 진행되는 가운데 감염 확산세가 꺾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백신 접종 사전 예약 대상에 포함되는 18살에서 49살 인구는 28만 6천여 명. 예약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열흘 동안 10부제로 진행됩니다. 예약 시간은 밤 8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까지로 주민등록상 생일 끝자리와 같은 날짜에 예약할 수 있고 다음 달 18일까지 추가로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백신 맞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고요. 맞고 나서 빨리 마스크 벗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놀고 싶고요. 하지만 연령대가 넓어 접종 대상자가 많은 만큼 백신 예약 대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합니다. 사람이 너무 몰려가지고 만약에 제가 거기서 떨어지면 나중에 또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약간 그 부분이 약간 염려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도전해서. 지자체별로 실시하는 백신 자율 접종은 오는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장애인과 환경미화원 등이 포함된 2차 자율접종자 2만 7천여 명이 대상입니다. 이번에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자율접종 대상자는 다음 달 11일까지 재예약을 할 수 없습니다. 예약을 해서 접종을 안 하게 되면 1차 그 접종이 끝나는 9월 이후에 후순위로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그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더나 백신 수급 차질로 일부 접종 일정 변경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달 국내로 공급될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이 당초 계획보다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정부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접종 간격을 4주에서 6주로 늘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도 모더나 백신을 일부 화이자로 대체 접종하거나 정부 지침에 따라 접종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40%인 27만 2천여 명. 이동량이 많은 젊은 층의 백신 접종 확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응급구조사를 통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의원 3곳의 의사 4명과 응급구조사 3명을 의료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의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2,600여 명에게 응급구조사가 백신을 접종해 의사와 간호사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감안해 백신 접종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동안 18명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1,884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18명 가운데 6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5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나머지 7명은 감염 경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제주시 직장 관련 집단 감염 확진자가 1명 추가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36명으로 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중고 김치 냉장고에서 현금 1억 원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돈은 냉장고 바닥에 비닐에 쌓인 채 붙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소유주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치 냉장고 바닥에 붙어 있던 5만 원권 지폐들입니다. 100매 또는 200매씩 묶인 5만 원권 지폐는 신권이 아닌 사용됐던 것으로 보이는 2,200장으로 1억 1천만 원에 이릅니다. 냉장고 바닥에서 현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지난 6일 오후 3시 45분쯤. 온라인을 통해 서울의 한 중고 물품업체에서 김치 냉장고를 구매한 제주도민 A씨가 같은 날 오전에 물건을 받은 뒤 청소를 하다 발견해 112에 신고한 겁니다. 1억 1천만 원을 습득을 했다. 택배에 같이 붙어가지고 왔는데 해가지고 이제 신고가 왔는데 이제 현장 가가지고 경찰관이 확인을 해보니까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직접 질서계에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인계를 해버린 거예요.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을 수거해 관할 경찰서에 보관하고 CCTV 등을 통해 역추적에 나섰습니다. 저 유실물 담당자하고 저희 직원 그리고 연동지구대 직원 입회 하에 그 금액하고 다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습득물을 접수를 했어요. 크게 이상한 점은 없었고 그냥 고액의 돈이다 보니까 좀 이게 저희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자주 없으니까 좀 황당했죠. 뭐 그 정도. 유실물법에 따르면 6개월 안에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22%의 세금을 뗀 뒤 습득자에게 지급되고 소유주를 찾으면 습득자에게 5에서 20%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발견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 국가에 귀속됩니다. 현재 경찰은 돈의 정확한 출처를 밝히기 위해 판매업자와 화물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경찰청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국내 온라인 중고장터를 중심으로 물품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 10명을 수배하고 이 가운데 총책 등 3명을 지난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필리핀 현지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을 모집해 사기 행각을 벌여 범죄 수익금을 나누고 세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송환된 3명 등 지금까지 조직원 30명을 검거했고 확인된 피해자는 5,600여 명에 피해액은 56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독성 해파리가 발견돼 피서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함덕 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 해파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발견된 해파리는 길이 60cm에 폭 50cm, 무게 20kg 정도의 독성을 가진 노무라 잎깃 해파리로 해경은 해파리를 수거한 뒤 주민자치센터에 인계해 폐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대입 수학 능력 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을 다해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또 수능 시험일까지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 백신 2차 접종이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3 수험생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은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예방접종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주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공론화 논의가 끝났습니다.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2호 의제인 제주 외고의 일반고 전환 모형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일부 학부모 등의 반대 등으로 도민 참여단 토론회를 비롯한 공론화 논의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 외고 교장을 중심으로 구성원 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론화 제도에 대한 검토와 보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 짓기로 했습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주민 등은 좌남수 제주도 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 신화월드 내 대규모 점포 개장이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늦어지면서 지역 주민과 이미 채용된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장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좌남수 의장은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자율 조정에 들어간 만큼 조정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양측의 의견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곶자왈지대 새 경계도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제주도는 모레부터 제주시 애월읍과 구자읍, 서귀포시 대정읍과 성산읍 등 7개 지역에서 곶자왈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한 주민 설명회를 열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의견 수렴 뒤 오는 10월까지 이 신청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11월 말까지 곶자왈 보호지역을 설정해 보전 관리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제주 지역의 경제가 반짝 호황을 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분기 제주 지역 소비 판매 지수는 114.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 높아져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